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찍으러 왔습니다. 제 목표는 1일 1일 영상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또 제 말이나 뭐 어떤 정보력 전달이 뭐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하시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데 딱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조회수나 뭐 사람들이 내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보는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반 이상을 다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재밌어서 또 성장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파충류샵도 언제가 제일 재밌냐면 딱 그 초창기 열어서 브리딩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막 해칭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재밌기도 해서 흥미도 붙였고, 또 이만한 플랫폼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얼굴도 나와야 되고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말 그대로 노동력만 쓰면 공짜기 때문에 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저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찍었고 하루에 한 영상을 목표로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하죠 오늘? 오늘은 질문 퍼레이드입니다. 아, 질문. 또 제가 모르는 질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막 흥성수술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 질문 사항을 저도 모르게 우리 유빈 씨가 적어서 저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소리를 하면 멍멍이 소리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틀린 말을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뭐 어떤 거 질문을 하죠? 먼저 SM개코 소개 한번 해주시죠. SM개코 소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파충류샵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그리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뭐 개코리를 주로 취급하는 샵이에요. 주류 종이죠. 비주류도 많이 있지만 사실 비주류는 제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정도가 많지 분양을 막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류 개코, 뭐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 리케너스 개코, 뭐 가골 개코, 페텔 개코까지, 뭐 납텔 개코도 있고요. 이런 주류 개코들을 전문으로 거의 다 하고요. 거기에 특히나 전 레오파드 개코를 많이 키워요. 한 5,000마리 정도 키워요. 그러니까 없는 모프나 라인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양하게 키우고 있고요. 당연히 많이 키울수록 퀄리티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오파드 개코를 찾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샵이 뭐 싱글도 많고 생각보다 이색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스네크류도 좀 있고 진짜 볼 수 없는 희귀종들이 많이 있어요. 제 거죠. 한마디로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개코류만 한다 해서 비주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놀러 오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은 됐나요? 네. 사장님은 왜 판매를 안 하시는 애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죠? 아, 애완동물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장사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자아실현 욕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아실현 욕구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실현 욕구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를 좀 키워보기도 하고 번식도 해보면서 뭐 새로운 설렘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면들 때문에 제가 좀 희귀한 파충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번식이 어렵거나 뭐 그런 종들을 좀 좋아해요. 제가 한마디로 제 욕심이죠. 어찌 보면 도전을 즐기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좀 사람이 좀 즉흥적이고 쉽게 뭐에 빠지는 걸 좀 잘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금사빠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는 또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 살아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산다는 얘기를 돌려 그렇죠. 하시는군요. 뭐 한 번 사는 건데 저는 제 인생 또 재밌게. 멋지십니다. 네. 근데 재밌게 산다고 말하지만 재밌게 살려면 또 재미없는 것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너무 좀 꼰대 같았나요? 하여튼 다른 말도 해보시죠. 파충류샵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픈한 지는 제가 여기 뭐 원래 레오파드 브리더로서는 활동을 좀 했고요.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 샵으로 나온 지는 이제 한 그날에 한 11개월? 거의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샵으로 나오게 되신 거예요? 사실 레오파드 에코 브리더도 좋지만
레오파드 에코 브리더를 하면서도 전 다른 파충류를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즉흥적이기도 하고 파충류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로망이었어요. 로망. 내가 하고 싶은 거였죠. 내가 잼민이 시절 때 놀러 갔던 파충류샵 사장님들이 난 내 기준에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도 많았고 물론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튼 저 샵에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놀러 오기도 하는데 그런 뭐랄까 좀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좀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건 이런 파충류샵. 그러니까 레오파드 에코 브리더는 사실 대중에게는 뭐 레오파드 에코 한 종에 대해서는 뭐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 파충류 시장 전체에는 영향력이 크게 없는 사람으로도 보여졌고 사실 이 상가를 얻게 된 것도 운도 있긴 하지만 그냥 파충류샵을 좀 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저도 좀 선한 영향력도 베풀고 싶었고 그냥 그 에너지를 좀 받고 싶었어요.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하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열정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들을 좀 어린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경도 있죠. 지금 뭐 파충류 시장 보면 되게 흉흉하잖아요. 법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가정에서 도마뱀을 번식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언젠가는 조금은 법의 규제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사실 어찌 보면 그거를 수익 창출, 뭐 물론 얘네들이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예요. 뭐 소득세금은 내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뭐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법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브리딩 규제나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장사를 하는데 떳떳하고 자신 있게 하고 싶어서 상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너무 자세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네. 네. 그래서 요즘 먹고 살만 하신가요? 아 저요? 네. 저 먹고 살만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충류 샵만을 해서 나왔다 하면 딱 유지만 했을 것 같아요. 유지 정도만. 근데 저는 레오파드 에코도 좀 하고 뭐 그래도 인지도라는 게 조금 쌓인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뒤에 사람 없다. 일단 끊자. 끊어. 안녕하세요. 손님이 왔다 와서 여러분들 끊겼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하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지만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죠. 네, 한번 해보세요. 매장에 주로 오시는 고객층이 따로 있을까요? 이건 너무 다양하죠. 이거는 일단은 1순위 당연히 우리 레오파드 에코 손님들 워낙 많이 오시고 자주 오시고 톡방에서도 많이 말씀 나누시고 하죠. 이게 한 50%, 레오파드 에코 손님이 한 50% 되고 나머지 40% 크레스티드 개코, 리키에너스 개코, 가골 개코, 페테이 개코까지 10% 비어디 드래곤, 육지거부, 카멜레온 뭐 요정도 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가 제일 적죠. 비주류가 아무리 해도 파충류샵은 주류개코 위주로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비주류를 되게 이뻐하세요. 귀엽고 예쁘다 말만 합니다. 절대 안 키우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해드려도 절대 안 키우시고 다들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작으니까. 근데 이해는 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애들 키우겠어요. 네. 그러면 매일 출근하셔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은 하루 일과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납니다. 8시쯤 기상을 해서 강아지 2마리 키우거든요. 루이루시 산책을 한 30분 정도 시키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전 찬물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들 찬물 샤워 해보세요. 진짜 이게 마약이랑 비슷한 급의 이게 느낌이 난다더라고요. 근데 중독이 돼요. 진짜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합니다. 이거 진짜 빈말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꾹 참고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지나잖아요. 그럼 몸이 되게 뭔가 죽여요. 여튼 그런 거고 찬물 샤워를 하고 이제 아침 한 9시 10분에서 한 30분쯤 여기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 와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생물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밤사이 없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잘 있는지 밥도 잘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슈퍼푸드 줬던 그릇들 뭐 밥그릇이나 뭐 이런 거 기타 청소를 좀 하고 그날 이제 우리 레오파드 에코드 피딩하는 날이면 피딩을 한 2-3시간 정도 하고요. 피딩이 없는 날이면 이제 다음 루틴이죠. 이제 앉아서 이제 손님 응대를 하거나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그러고 이제 일과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요. 뭐 책도 읽거나 운동도 여기서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8시가 됩니다. 평일은 제가 8시 반까지 시간을 늘렸어요, 여러분들. 평일에 8시 반까지 하고 주말에 8시까지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한 8시 반쯤 돼요. 그러면은 또 집에 와서 강아지 2마리 산책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9시 반쯤 됩니다. 9시 반쯤에 이제 누워서 영화를 보거나 빈둥거리기나 하면서 자고 한 12시쯤 자요. 그러다가 제 자유시간 한 3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서 산책을 시킵니다. 이러면 제 하루 이거가 끝이에요. 이거를 1년 365일 계속 합니다. 모든 걸 공개하셨네요. 네, 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뭐 특별할 게 있을 거라 막 물어보시는데 좀 그냥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네,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몸도 좋으신 것 같은데 운동은 안 하시나요? 운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저는 거의 제 삶이 여기 다 있다 보시면 돼요. 취미생활도 여기서 하고 운동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언제 오면 운동하는 사장님을 만나볼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들킨 적이 있어요. 가끔 제가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럽고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공개를 하자면 사람들이 안 올 시간 한 7시 한 40분쯤부터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8시 반까지면 8시에서 8시 반까지 원래 8시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늘린 거니까 이제 좀 늦춰지겠죠. 한 8시부터 손님이 안 올 거예요. 그때부터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그렇게 늦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착하셔가지고 전화를 해주세요. 이제 가는데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냐 사장님. 오케이 하면 제가 운동을 중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장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있죠. 이제 딱 하나 떠오르는데 이 폐사에 대한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 생물을 많이 키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죽는 생물들이 많이 나와요. 병든개체일 수도 있고 기형개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저는 부화를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케어 방법이 뭔가 잘못됐거나 뭐 그랬을 경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죽는데 뭐 병원도 많이 가보고 했어요. 파충류 병원도 옛날에. 근데 크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사실 저도 어찌됐든 금전적인 이익을 봐야 되는 사람인지라 이걸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얘기 별개 얘기고 하여튼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폐사를 계속 볼 때. 이 친구들을 정말 좋아해서 했지만 이 친구들이 죽어나는 거 결론은 자책을 막 하게 되거든요. 자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이랬어요. 자책을 막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무뎌져요. 여러분들 이게 죽음에 가는 맨날 보니까 이것도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이 뭐랄까 감정이 좀 메말라 버리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근데 이거는 아마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파충류샵이나 뭐 여러 생물을 다루는 물고기를 다루시는 업이나 보다 보면 죽음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게 제일 힘들죠. 회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제 입장이 제가 조금 뭐 잘했으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드는데 여하튼 현재 상황 내에서는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장 기뻤던 점? 가장 기뻤던 점? 네. 저 요즘 최근에 멜라리키 나서 좋아요. 그게 가장인가요? 가장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저기 좀 그런 거고 가장인 거는 제가 요거는 조금 광신도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광신도가 아니라 정신병자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해요. 망상이죠. 망상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 망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상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 상상을 좀 하는 편인데 이 상가를 가지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뛰어다녀도 될 만큼의 상가를 가지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비록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상상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진짜 더 큰 걸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거를 실현시켰을 때 쾌감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목표를 또 찾게 되면 그 순간은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쾌락을 망각하지 않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된대요. 8시간, 9시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 그게 한 8시간, 9시간 된다네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튼 그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상가 계약하고 나서 뭐 인테리어 하고 할 때 뭐 한 것도 없지만. 네. 상당히 의외네요. 왜요?
저는 뭐랄까 손님들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물론 손님들한테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자아실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짜증나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파충류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뭐가요? 그냥 귀여워요. 그리고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진짜. 밥 안 먹는 도마뱀은 안 귀엽나요? 가슴이 아프죠, 그때는. 귀엽게 못 보죠, 제가. 밥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귀엽다고 해. 여하튼 이 얘기가 아니잖아. 여하튼, 파충류를 왜 좋아했냐. 일단 너무 생긴 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 이거 하나만 보세요. 되게 거치게 생겼고, 거북이들은 그냥 귀엽고, 레게들은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저는 밥을 먹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밥을 먹일 때. 제가 뭔가를 줬잖아요. 이 사람, 보통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 없을 겁니다. 네, 돈으로 보고 들어온 사람 빼고. 이거 레아용으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를 키운다는 게 내 자신의 시간이나 뭐 이 돈을 써가면서 희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얘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했을 때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다들 착하신 분일 거고 여하튼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멋있고 귀엽고 밥 먹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이지만 저는 새로운 목표나 뭐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좀 고정을 했을 때 되게 쾌감이 또 있죠. 이런 것도 다른 부분이니까 내한용 목적으로 파충류샵 목적으로 보면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럼 파충류샵 키우시는 종류가 많으시잖아요? 네, 개체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먹는 먹이값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장난 없어. 저 식비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나 나오시나요? 한 달에 주에 일단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주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를. 일단 야채값 한 이틀에 한 10,000원씩 든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지? 나도 지금 처음 계산해 보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 정확하게 해보면 이틀에 10,000원 정도씩 야채를 먹여요.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한 30,000원, 40,000원 하겠네. 40,000원으로 칠게요. 그리고 이제 먹이곤충 이게 제일 크죠 사실. 뭐 다른 거는 슈퍼푸드나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주에 그래도 용 하나 씁니다. 주에 이건 그래 2주에 한 번 쓰니까 이 슈퍼푸드 이거는 이거 2주 분량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몇 g이죠? 이게 1kg인가요? 3kg였나? 뭐 2, 3kg 할 거예요. 하여튼 대용량이니까. 근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10만 원 슈퍼푸드 비용. 그래서 뭐 14만 원이고 이제 먹이곤충 생각하면 주에 제가 요즘은 귀뚜라미 먹일 때는 귀뚜라미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귀뚜라미는 제가 주에 15kg씩 썼어요. 15kg씩. 그럼 이게 얼마냐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니까 주에 거의 한 8, 90 쓰는 거죠. 근데 미럼을 쓰니까 조금 나아졌긴 했는데 미럼도 그래도 1, 2, 3, 4 미럼도 주에 20kg 쓰거든요. 20kg 정도. 그래서 따지면 최소 50만 원, 5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80만 원, 90만 원까지 씁니다. 주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많으면 400, 적으면 3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충류샵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전기세는 제가 마침 오늘 왔어요. 현전.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제가 에어컨 안 트시기라 좀 깎여 나왔는데 에어컨 틀고 스티커 틀면 자 일단 요번 달 83만 1,350원. 이번 달 얼마 안 나왔네요? 요번 달은 제가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이런 계절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웃긴 게 저기는 완전 막 사막이고 여기는 거의 뭐 아이스방이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왜냐면 매장 들어왔는데 더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덥고 일단 운동하면 너무 덥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차갑게, 저기는 약간 단짠으로 제가 운영을 해가지고 전기세 2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건 제 특수한 환경이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SM 개코는 다른 샵들과의 차별점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다른 샵들은 레오파드 에코를 전문적으로 하는 샵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레오파드 에코를 키우는 샵은 맞죠. 레오파드 개코만. 근데 레오파드 에코를 키우면서 다른 샵까지 이렇게 겸비한 샵은 저 하나가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면서도 다른 파충류 보통 한 종류만 안 키우시거든요. 레오파드 보러 왔다가 이제 다른 종도 막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레오파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주로 이제. 그래서 좀 색다르지 않나요, 제가 좀? 그래도 아마 조금 색다른 샵의 느낌일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샵이. 그래서 이 뭔지 모를 매력은 있을 거다. 그리고 장점을 꼽자면 제가 또 톡방이나 경매방을 운영을 해요. 대신에 이건 우리 입양자들만. 그래서 엊그젠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이제 블랙나이트 패터니스도 26만 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일반 경매방에서 절대 그 가격 안 나요. 근데 제가 매주 두 건씩 크레스트 개코나 뭐 부치르 개코, 다른 개코 하나, 레오파드 개코 하나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고갈이 되잖아요. 여튼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자신의 턴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10% 할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입양을 하면 제 샵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왜 구매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차별점을 준 거예요. 저는 똑같이 운영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오픈 톡방은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나는 여하튼 내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꼭 기본 프로필로만 입증이 돼야 되고 입양하셨으면 제가 얼굴이든 뭐 번호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검증된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요즘 뭐 칼 부린다고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냥 사실 말하면 그냥 재밌잖아요. 저도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진짜들만 모여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매장에서 혹시 추구하시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망상을 좀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다음 망상은 2만 평짜리입니다. 2만 평이요? 예. 2만 평이요? 제가 2만 평짜리 철제 건물이든 컨테이너를 뭐 조식 건물이든 하나 해서 앞에도 하고 이 샵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냥 그 2만 평짜리 조리식 건물이건 뭐건 내가 가지고 싶어요. 저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보니까 전 이게 넓을 줄 알았어요. 한번 보시죠. 엄청 넓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우리 루이루씨 계속 뛰어다녀도 괜찮았는데 이게 저 벌써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어딜 이동해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2만 평은 1년에 한 번 힘들 것 같고 서서히 넓혀봐야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큰 공간을 가지고 싶은 목표가 저는. 그러면 좋잖아요. 사람은 일단 넓은 공간에 있을 때 알겠습니다. 독창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을 왜 끊으시죠? 마지막으로 파충류 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하는 게 난데 난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건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차피 이 영상까지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은 어쨌든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셔도 할 거니까 말씀드리면 자신만의 특색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레오파드 개코였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샵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부평만 해도 지금 벌써 10개가 넘어가고 이 한 지역에 다른 지역도 동일할 거고 수도권은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샵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말 장사가 안 될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진짜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평일에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고 파충류를 뭐 사실 평일날 누가 입양하러 와요. 솔직히 주말에 많이 오죠. 우리 장사도. 그렇죠. 그래서 암울하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자신의 특색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열심히 파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를 판 다음에 파충류 샵으로 나와도 늦지 않거든요. 브리더 어차피 뭐 하지 하다가 말라고 할 사람이야 다. 나도 뭐 하지 말라 했어 다. 근데 했잖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거라면 안 말려요. 근데 안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한다?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끝인가요? 뭐 더 할까요? 더 있어요? 아니 여튼 여기까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도 너무 많이 말하니까 손님들도 오실 수 있고 아까도 와서 끊겼고. 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저라는 인간을 좀 아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조회수에 대비 구독자 너무 적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내일 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찍어볼게요. 매일 재미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재밌게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